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원대 있을 때랑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게 여기서 등장한다면 이 주식 얼마나 가려고 이러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드리면 상나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남아, 난 이 방송 처음 보는데 그건 좀 아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속상한 하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보고도 놀라운 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요, 지난 2024년도부터 방송을 해드렸고요. 당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시장을 공략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8배는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야, 원전이 이미 뻔하게 다 그 호재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로 오르겠냐. 근데 놀랍게도 그걸로 올랐어요. 그걸로 올랐어요. 역대급 저점이었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어찌해서 그게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소름이 돋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반기에 이게 성사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 오르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미국 내 대형 원자로 건설 추진과 장비 구매 지원을 위해서 7개 잠재 파트너사와 공식 의향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어요. 이 미국에서는 대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네 원전 시공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주력기기 구매할 돈이 없어? 우리가 대출해줄게.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돈을 빌려준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태인지 아시죠? 원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원전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배경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뚜렷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미국 정부가 돈을 쓴대요. 누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 달러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책과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보다 돈을 더 쓰겠대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뻔한 것들만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원도 안 하던 시절에 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세력이 바라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이 주식이 못 올 거라고 단정을 짓는 순간 매도로 이어지고, 그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서 어느덧 1조 2천억을 모았어요. 기관은 1,000억 원을 모았고요. 개미들 피눈물 나는 그 물량 받아가면서 본인들 배나 채우려고 하는 이 개자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속아야 됩니까? 원전 르네상스 좋았죠. 원전 성장주 관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올 뿐이에요. 원전 르네상스 이후엔 지금 뭐가 다 남아있다 그랬죠? 이제는 숫자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싸움이다. 실적 사이클이 중요하다. 근데 그 실적이 만약 머나먼 미래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아무런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빠질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이게 통상적으로요,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하방 삼각 수렴이 나오다가 이탈까지 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거든요.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부턴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박살이 시작이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왜? 가뜩이나 실망감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신고가를 가겠다, 신고가 터졌구나, 이제 달리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고, 실망감이 공포로 전환이 되고, 답답함으로 전환이 되고, 체념으로 전환이 되고, 매도 쏟아지는데 아무도 이 주식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추세를 방어해준 건 외인들이었고, 외인들은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연간 생산 능력은 6기에서 8기입니다. 2028년 12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생산성의 향상 등을 감안시에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은 12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 슬롯은 전량 수주 마감이 됐죠. 발주처와 30년과 32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하반기 미국의 유틸리티향 추가 수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보입니다. 상반기 수주는 가스터빈 5기, 장기 서비스 5건이고요. 북미 가스터빈은 12기고 스팀 터빈은 6기입니다. 미국 대형 H급 가스터빈 발주 18기 중에서 7기가 두산이 수주했어요. 글로벌 OEM 동등 경쟁 구도에 진입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로 올랐어요. 원전 르네상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돈을 쓰고 있죠. 대출 프로젝트까지 시작하겠대요. 8월달, 9월달부터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시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앞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원전 수주 사이클을 주목할까요? 시장은 지금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원전 수주 실적 사이클까지 내다보지는 않았어요. 정확히는 원전의 성장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성장성을 주목하는 가운데 상반기에도 수주가 이어지니까 그 성장이 확실하구나라고 시장을 판단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성장의 실적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재료에 힘입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주가 오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로서 주가가 오를 준비가 되었다. 근데 끝나지 않은 게 웨스팅하우스가 IPO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공식적으로 지난 3일 발표가 됐고, 구체적인 주관사라든지 공모가라든지 일정들 하나하나 공개가 될 건데, 그럼 이 이벤트는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원전으로 돈이 쏠릴까요? 쏠리지 않을까요? 원전을 주목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시장의 관심은 곧 매수세고, 매수세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웨스팅하우스의 IPO 일정은 시장에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된다. 원전의 르네상스 이제는 실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럼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웨스팅하우스에 따라서 앞으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증시의 원전주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더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 뉴스케이 파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힘 분석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들 남겨주시면 내일 영상에서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과거와 흐름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너무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세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그렸어요. 안정적인 상승세.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원전을 바라보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냥 급격하게 수직 상승만 그리는 상승세였다면 이런 하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급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기간에 하나의 시점에서 하나의 가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황이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올라올 때요, 이 저항이 한 번에 쏟아져. 한 번에. 우후죽순처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았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요, 주가가 잠시 무너지더라도요, 다시 호재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순간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요, 강력한 매물대가 어느 특정 가격에서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던 게 쭉 이렇게 다시 밀리는 그런 그림으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라가는 와중에 특정 구간에서 매물대가 다 쌓여있다, 단기간의 수직 상승에서 특정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대로 또 밀려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에 이미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빠질 매물들은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매물들 받아주고 있던 게 외인과 기관이죠. 그럼 다음 판이 보이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추세 위로 안착을 그렸고, 매수 타점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더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요, 정확히는 61선과 121선 돌파해주는 양봉 캔들이 등장하고 눌릴 때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수직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또 털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세력마음이에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확인하는 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구나. 내 주식이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졌던 건 이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하락 추세가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시도가 되고 있어요. 전환하는 시도가 나온 것이지 완전히 전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들어가도 되긴 해요. 해야 되는 것인데, 더 깔끔하게 들어가려면 어디가 좋아요? 상승하고. 자, 물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담아버렸다, 그러면 실시간 대응만 잘하면 돼요. 실시간 대응, 그 실시간 대응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챙겨 가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7371 7454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종목명을 제게 남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보셨습니까? 야, 기가 막히게 운전한다. 얘네 진짜 운전 잘하는 거야. 왠 줄 아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시가총액 48조 원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서 방어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어디서 방어되는 줄 아세요? 돈이 들어왔던 구간 보이십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구간, 들어오기 시작했던 구간, 기가 막히게 여기서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동을 걸었던 캔들이 가격이 있고, 그 시동을 걸었던 구간에서 정확하게 3연속 음봉이 월봉에서 출현했어요. 이건 깨알 꿀팁인데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주식들은 월봉상, 자, 오늘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하나 챙겨가는 거예요. 월봉상 이거 거의 한 80에서 90%는 먹혀요, 여러분. 대신 시가총액이 이렇게 수십조 원이어야 됩니다. 수십조 원인 애들은 월봉상 3연속 음봉 캔들이 뜬 다음에 주가가 양봉을 그리잖아요. 일단 3연속 음봉의 절반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이런 패턴이 등장해요. 근데 절반을 회복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지난 윗꼬리 구간이거든요. 근데 절반 회복하면 일단 10만원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일단 지금 매수해놨다가 1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자리겠죠. 저는 13만원을 잡아서 10만원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더 올라야 돼요. 저도 더 오르길 바래요. 그러려면 10만원 선에 도래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이라는 건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기대했던 뭐 AP1000에 대한 수주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건 결코 아니거든요. 미뤄졌을 뿐이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거나 사라진 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을까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시장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이요. 시장,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에 반도체 섹터가 대부분의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수급으로 이어졌어요. 반도체 쪽으로 시장 수급이 쏠려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와중에 반도체 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갔다가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들 들어올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빠질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빠지고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삼전넥스 레버리지 출시하면서 무너진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많이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였는데, 박스권 만들면서 호재 타고 그대로 한 번 더 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참 대놓고 밀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우리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어차피 세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운전하는지를 보고, 세력이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21선 늘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21선 위로 안착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단 베팅을 들어가면 좋은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잖아. 주가 대응을 못해. 여기서 급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으면 올라가니까 팔고, 떨어지니까 팔고, 떨어지면 두렵고, 올라가면 더 긴장되고, 기준이 있으면 장중에 대응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준 하나 잡아드린 거예요. 노란색 추세선에 갇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이 지금은
보신 것처럼 약간의 이탈도 함께 존재했었지만 이런 이탈 끝에 큰 하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노란색 추세선을 뚫어내는 상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더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 건 뭐예요? 양봉이에요. 기존에도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노란색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도 말씀드렸었고, 노란색 추세선으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는 이게 터질 자리거든요. 이게 터지려면 재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재료로 이게 되지 않을까. 나아가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대해서. 어차피 미국과 사우디 둘 다 원전을 원합니다. 지어주고 싶고 지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협상이니까 밀당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아브라함 협정 가입해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줘라, 되지도 않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먼저 아브라함 가입해라 이래버리니까 사우디 쪽에서 뭐예요? 아니 그럴 거면 이스라엘도 인정해줘라,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뺄 건 빼고 이것만 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원전만 논하자. 이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거 예상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AP1000이 들어갈 것이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더 많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2034년도까지 이 수주 목표 충분히 채울 수 있겠죠? 이거 채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열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오를지. 왜냐하면 원전은 멀티플이 붙어요. 원전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 원전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반도체가 팔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볼까? 분석 너무 좋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한 번씩. 자,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렸죠.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요? 전자기기에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죠.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근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팔릴 건데 전력이 지금 남아도니까 부족하죠. 원전은 어차피 더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던 게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지려면 원전이 더 필요하다, 이 이야기 뻔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뻔하게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반도체가 결국 전력으로 돌아가요. 원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미국 정부가 지금 대출까지 진행을 하면서 원전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투입되는 정책인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투입되는 정책이다. 미국의 달러 패권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는 건, 이 정책이 하루 장사, 여름철 장사, 그런 시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은 이 정책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돈을 쓸 것이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 편승한 한국의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루하루 단타를 치시는 건 좋지만, 사실 단타보다 크게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타를 치는 사람들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걸 단타를 왜 쳐요? 하락하는 추세에 갇혀 있는데,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을 단타를 치면 안 되고, 단타를 치는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러는 와중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올라섰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구조적으로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가 실적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이걸 좀 기다리겠죠. 데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현실화, 이게 먼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 자, 우리 다같이 데미투자 프로젝트 1호 현실화 가능성 기원하면서 1호 성공 외쳐볼까요? 너무 늦게 말했는데 한 명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다. 데미투자 프로젝트 1호 성공, 1호 야호.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1호 야호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